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치아씨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치아씨드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하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치아씨드를 드시고 계시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정말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물에 불려서 먹으면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 한 분이 치아씨드를 우유와 함께 드시다가 속이 불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궁합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치아씨드를 드실 때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봤어요. 먼저 치아씨드가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치아씨드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단백질도 꽤 들어있어서 채식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방해가 되기도 해요. 마치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치아씨드와 정말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리스 요거트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넣어 드시는데 이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왜 좋으냐면 그리스 요거트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치아씨드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특히 그리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과 치아씨드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려요. 아침에 그리스 요거트 한 컵에 치아씨드 한 스푼 정도 넣고 거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을 조금 얹어서 드시면 정말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되죠. 실제로 제 친구 언니 한 분이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변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잖아요. 치아씨드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칼륨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죠.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이 또래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조합이 특히 좋아요. 바나나와 치아씨드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운동 전후로 드시기에도 정말 좋아요.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당분이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고 치아씨드의 단백질과 오메가3가 근육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하시는 분들, 운동 30분 전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으세요. 세 번째 궁합은 아보카도예요. 요즘 아보카도도 건강식품으로 많이 드시죠? 아보카도와 치아씨드, 이 둘은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둘 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거든요.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요. 이런 좋은 지방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특히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정말 좋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토스트에 바르고 그 위에 치아씨드를 솔솔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 올려서 드시면 정말 근사한 브런치가 되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어예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조합인데요. 연어와 치아씨드 둘 다 오메가3가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연어의 오메가3는 EPA와 DHA라는 형태로 들어있고 치아씨드의 오메가3는 ALA라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우리 몸은 이 세 가지 오메가3을 모두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함께 드시면 다양한 형태의 오메가3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뇌 건강과 기억력에 정말 좋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거든요. 연어 구이에 치아씨드를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연어 샐러드를 만드실 때 치아씨드 드레싱을 곁들이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예요. 이런 잎채소들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치아씨드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오메가3 지방산이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로 철분 결핍이 오기 쉬운데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도움이 되죠. 시금치 샐러드에 치아씨드를 뿌려서 드시거나 케일 스무디에 치아씨드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레몬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더욱 도와줘서 금상첨화예요. 여섯 번째로 오트밀, 즉 귀리와의 조합이에요. 요즘 오트밀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트밀과 치아씨드는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오트밀을 끓일 때 치아씨드를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 걸쭉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 넣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에 더욱 좋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이 하루 종일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베리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들이요. 이런 베리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치아씨드에 오메가3와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돼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죠. 베리 스무디에 치아씨드를 넣어서 드시거나 베리를 얹은 치아씨드 푸딩을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꾸준히 드시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시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치아씨드와 블루베리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여덟 번째는 레몬이나 라임 같은 감귤류예요. 이런 신맛 나는 과일들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치아씨드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 치아씨드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레몬물에 치아씨드를 넣어서 하룻밤 불렸다가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 공복에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돕고 몸의 해독 작용도 도와주거든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레몬을 조금만 넣으시고 서서히 늘려가세요. 아홉 번째로 코코넛 밀크와의 조합이에요. 코코넛 밀크에는 중세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은 소화가 빠르고 에너지로 바로 쓰이거든요. 치아씨드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면서도 에너지는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치아씨드 푸딩을 만들 때 코코넛 밀크를 사용하시면 정말 맛있어요. 코코넛 밀크 한 컵에 치아씨드 3스푼 정도 넣고 냉장고에 하룻밤 두면 다음날 아침 정말 맛있는 푸딩이 돼요. 여기에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을 얹으면 마치 디저트 같은 건강식이 되죠. 열 번째는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다른 씨앗류예요. 씨앗끼리의 조합인데 이게 의외로 정말 좋아요. 각각의 씨앗이 가진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하고 해바라기씨에는 비타민E가 많아요. 치아씨드와 함께 드시면 더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샐러드에 여러가지 씨앗을 뿌려서 드시거나 아침 시리얼에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해서 맛도 좋고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치아씨드와 잘 맞는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치아씨드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걸 피하는 게 때로는 더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칼슘 보충제예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치아씨드에도 칼슘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같은 시간에 칼슘제와 치아씨드를 함께 드시면 칼슘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다 흡수하지 못해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를 드신다면 치아씨드와는 최소한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칼슘제를 드신다면 치아씨드는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식으로요. 두 번째는 혈압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음식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려요. 치아씨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치아씨드를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저혈압이 되면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아씨드를 시작하실 때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압을 자주 재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치아씨드를 드신다고 말씀드리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는 혈액 희석제, 즉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가 나도 피가 잘 안 멈추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치아씨드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치아씨드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는 거니까 둘이 만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 되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치아씨드를 시작하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탕이나 주스 같은 걸 드셔야 하고요. 이것도 역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우유예요. 앞서 그리스 요거트는 좋다고 했는데 우유는 왜 안 좋냐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유당이 분해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유는 유당이 그대로 있어요. 치아씨드의 식이섬유와 우유의 유당이 만나면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한 복부 팽만이나 가스,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되면 유당 분해 효소가 줄어들어서 우유만 마셔도 속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치아씨드까지 더해지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유와 치아씨드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두유나 아몬드 밀크, 코코넛 밀크 같은 식물성 우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시거나요.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이건 아예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치아씨드를 탄산음료에 넣어서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조합이에요. 치아씨드의 건강한 효과를 탄산음료의 당분이 다 상쇄시켜버려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치아씨드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아씨드는 꼭 물이나 건강한 음료에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말이에요.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보존료도 들어있어요. 치아씨드와 함께 드시면 치아씨드의 항염 효과를 가공육의 염증 유발 성분이 상쇄시켜 버려요. 특히 가공육의 나트륨이 치아씨드의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서 혈압 관리에도 좋지 않아요. 가공육은 그냥 자체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데 치아씨드 같은 건강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욱 안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요. 그런데 치아씨드는 수분을 엄청 많이 흡수하거든요. 치아씨드가 물을 머금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카페인이 치아씨드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씨드를 드실 때는 커피보다는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시는 게 좋아요. 꼭 커피를 드셔야 한다면 치아씨드와는 12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아홉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 말이죠. 술과 치아씨드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소모해요. 치아씨드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알코올의 해로운 효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치아씨드의 좋은 영양소들이 알코올 해독에 다 쓰이면서 낭비되는 거죠. 또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키는데 치아씨드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몸이 더 심한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드신 날에는 치아씨드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이에요. 흰빵, 흰 쌀밥, 일반 파스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치아씨드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의 빠른 혈당 상승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치아씨드를 드실 때는 통곡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거요.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치아씨드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반감되니까 조금 아까운 거죠. 11번째는 고열량 견과류 버터예요. 땅콩버터나 아몬드버터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견과류 버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아씨드와 함께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치아씨드 1스푼에 약 6070칼로리, 땅콩버터 1스푼에 약 9100칼로리거든요. 둘을 넉넉하게 드시면 금방 20만 300칼로리가 넘어가요.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칼로리죠. 그래서 함께 드시더라도 양 조절을 꼭 하셔야 해요. 12번째는 과일 주스예요. 시판 과일 주스 말이에요. 천연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대부분 당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식이섬유는 거의 없어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치아씨드를 과일 주스에 넣어서 드시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갈아서 스무디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일의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치아씨드와의 궁합도 좋아지죠.
시판 주스는 피하시고 직접 만든 스무디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13번째는 너무 짠 음식이에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거요. 우리나라 음식이 대체로 짠 편이잖아요. 치아시드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는데 짠 음식은 반대로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요. 특히 나트륨이 많으면 치아시드에 들어있는 칼륨의 효과가 떨어져요.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칼륨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치아시드를 드실 때는 전체적으로 식단을 덜 짜게 드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14번째는 튀긴 음식이에요. 튀김, 치킨, 감자튀김 같은 거요.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나쁜 지방은 치아시드에 좋은 지방, 오메가3의 효과를 방해해요. 오메가3는 항염 효과가 있는데 튀긴 음식의 나쁜 기름은 염증을 일으켜요. 둘이 서로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치아시드를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튀긴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게 치아시드와의 궁합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15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예요.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요즘 건강 디저트라고 해서 치아시드를 넣은 제품들도 있던데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치아시드가 혈당 조절을 도와주긴 하지만 설탕이 너무 많으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치아시드를 디저트로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넣어서요. 이제 치아시드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겨. 첫째, 치아시드는 꼭 물에 불려서 드셔야 해요. 마른 치아시드를 그대로 드시면 식도나 위에서 부풀어 올라서 막힐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몇 건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치아시드 1스푼에 물은 최소 100ml 이상 넣으시고 최소 10분 이상 불려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30분 정도 불리면 더 좋고요. 밤새 불려두시면 젤리 같은 질감이 되는데 이게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돼요. 둘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세요. 치아시드는 하루 12스푼, 많아도 3스푼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식이섬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셋째,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치아시드는 수분을 정말 많이 흡수해요. 자기 무게의 10배 정도 물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아시드를 드시면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넷째,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하세요. 치아시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특히 겨자나 참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시드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가려움이나 발진,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수술 전에는 피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아시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적어도 2주 전부터는 치아시드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여섯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치아시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조심스러운 게 좋아요. 특히 많은 양을 드시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치아시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아침에 물 한 컵에 치아시드 한 스푼을 넣고 밤새 냉장고에 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레몬즙을 조금 넣어서 공복에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요. 또 하나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꿀, 그리고 치아시드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면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드레싱이 돼요. 치아시드가 걸쭉한 질감을 만들어주거든요. 스무디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밀크, 그리고 치아시드 한 스푼을 믹서에 갈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를 조금 넣으시면 더욱 좋고요. 베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이나 머핀을 만들 때 치아시드를 넣으셔도 좋아요. 견과류 대신 넣으시거나 함께 넣으시면 영양가가 높아지고 식감도 좋아져요.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떡지는 식감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치아시드 푸딩이 유행이잖아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코코넛 밀크 한 컵에 치아시드 3스푼, 꿀 1스푼, 바닐라 추출액 조금을 섞어서 냉장고에 4시간 이상 두면 돼요. 위에 과일을 얹으면 정말 근사한 디저트가 되죠. 또 수프나 죽에 넣으셔도 좋아요. 호박죽이나 야채 수프를 끓일 때 마지막에 치아시드를 조금 넣으면 걸쭉해지면서 영양도 더해져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치아시드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요약하자면 치아시드는 요거트,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반대로 약물, 유제품, 가공식품, 고당분 음식과는 조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치아시드를 드실 때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해서 드셔야 하고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치아시드는 분명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과 함께할 때 치아시드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치아시드도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맞는 방식으로 치아시드를 활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급하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